이 멤버들은 언제나 학회 활동의 제일선에 서서 가정 방문 등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회업 때는 참석자를 위해 즐겁게 의자를 옮긴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신이치가 말했다. 존귀한 일입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이것이 창가학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어본전 슬하에서는 학회 역직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불도 수행의 특권 계급은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고생해서 신심에 힘쓰면 그만큼 숙명을 전환할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또 학회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불자로서 서로 존경합니다. 창가학회에는 참된 인간공화가 있다. 오후 1시에 시작한 대표자 모임에 이어 5시부터는 30명 정도의 중심 멤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신이치가 말했다. 뉴욕주에서는 I love 뉴욕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장, 자신의 지역을 사랑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 마음에서 지역 강포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I love 뉴욕 창가학회를 또 다른 모토로 정해 서로 존경하고 신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속에 광포 추진의 요건인 단결을 이루는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신이치는 청년부 대표와 간담했다. 모두 운영을 담당하는 등의 스태프 멤버들이었다. 청년들의 기탄 없는 질문이 이어졌다. 지침을 받고 싶다는 요청도 있었다. 신이치는 차대를 짊어지는 젊은이들의 가득 넘치는 구도심에 깊었다. 사실 신이치는 뉴욕에 도착하고 이튿날인 17일 아침부터 미국 청년들에게 지침이 될 만한 시를 선사하자고 생각해 시를 짓기 시작했다. 청년들과 간담하고 이튿날 20일 아침에는 퇴고를 끝내고 시를 완성했다. 이날 오후 신이치는 뉴욕 교회의 롱아일랜드에 있는 위대한 시인 윌트 휘트먼의 생가를 방문했다. 파리에서 뉴욕에 도착한 16일, 신이치는 청년들에게서 휘트먼에 관한 평론집과 일본어 번역본을 받았다. 거기에 첨부된 편지에는 휘트먼의 생가를 꼭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씌어 있었다. 신이치는 청년들의 진심에 응하고 싶었다. 울창한 나무와 푸른 잔디밭 가운데 서 있는 시인의 집은 검소하고 강직한 개척자의 혼이 깃들어 있는 듯한 2층 건물이었다. 신이치의 뇌리에 휘트먼의 개척자여, 오, 개척자여 라는 시가 떠올랐다. 그 시에는 광포 개척의 길을 걷는 창가의 정신에도 통하는 장대한 기백이 넘쳤다. 신이치도 그 시를 읽고 많은 용기를 얻었다. 훌륭한 시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살아가는 힘을 가져다 준다. 휘트먼의 생가 1층에는 그가 태어난 방, 응접실, 주방이 있었다. 주방에는 양초 제조기를 비롯해 빵 굽는 기계, 커다란 물통, 멜대 등이 진열되어 있어 황무지에서 자급자족으로 생활한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2층 방에는 많은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친필 원고, 복제품, 초상화, 비참했던 남북전쟁 당시에 쓴 일기, 시집, 플리페에 관해 에머슨이 쓴 편지도 있었다. 형식을 깬 혁식적인 이 시에 대한 당시의 평판은 좋지 않았고 시를 이해하는 사람도 극히 적었다. 그 속에서 에머슨은 휘트먼의 시를 주목하고 절찬했다. 선구자가 나아가는 길은 혁신적일수록 험난하고 고독하다. 과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광선유포와 입정 안국도 인류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종교운동의 전개이다. 한 사람에게 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인간 혁명을 기축으로 하여 민중에 의한 그리고 민중 자신을 위한 시대, 사회의 창조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광선유포의 전지는 끈기 강하게 대화를 거듭하여 자신의 행동, 삶의 방식, 인격으로서 불법을 가르치고 알리면서 착실하게 공감의 테두리를 넓히는 점진적인 행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길에는 모리해로 일어나는 비난, 중상, 박해, 탄압이라는 질풍노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휘트먼이 이렇게 노래했다.
자, 출발하자. 악전고투를 뚫고 정해진 결승점은 취소할 수 없다. 휘트먼은 시니치가 청춘 시절부터 무척 사랑해온 시인 중 한 사람이다. 특히 풀잎은 언제나 곁에 두고 읽은 시집이다. 시니치는 시집에 담긴 한 구절을 시네스 방면 남자부에게 선사하면서 광포의 새로운 개척을 향해 출발하자고 외친 일을 떠올렸다. 악전고투를 겪은 호는 금강의 빛을 발한다. 휘트먼은 1892년 3월 72살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성직자가 집행하는 장례식은 치르지 않은 대신 우인들이 불전이나 플라톤의 저서 일부를 읽으며 그를 애도하고 떠나보냈다고 한다. 종교의 권위에 따른 의식을 거부하겠다는 시인의 뜻이기도 했다. 휘트먼은 풀립, 초판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새로운 성직자 집단이 등장해 인간을 이끄는 스승이 될 것이다. 1992년 3월에 휘트먼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을 때 미국 휘트먼 협회가 시니치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시니치는 도저히 참석할 시간이 없어 경애하는 민중시인 휘트먼에게 바치는 시 떠오르는 태양처럼을 지어 선사했다. 그 시에서 시니치는 이렇게 노래했다. 누구나 타인의 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다. 정치도, 학문도, 예술도, 종교도 인간을 위한 것, 민중을 위한 것, 인종의 편견을 부수고 계급의 벽을 타파하여 민중에게 자유와 평등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 시인은 열심히 있는 힘껏 노래했다. 아, 그 시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인간 선언. 그는 누구보다도 민중을 사랑한, 아니,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생애 자랑스러운 무관의 민중이었다. 시니치는 휘트먼 생가를 경악하면서 지난날의 미국 르네상스를 떠올렸다. 그리고 나도 광선유포라는 새로운 생명의 르네상스 운동을 전개하는 속에 사람들을 위해 격려의 시를, 희망의 시를, 용기의 시를 생애 계속 써가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시니치가 휘트먼의 생가를 뒤로한 오후 4시 무렵 뉴욕시에 있는 고등학교 강당에서는 일본에서 온 친선교류단과 미국 멤버들이 함께하는 미일 친선교류회가 열렸다. 뉴욕의 합창단이 스키야키 노래 위를 보고 걷자와 바닷가에서를 일본어로 부르고 발레와 댄스를 선보이자 일본의 교류단이 일본 각지의 민요와 일본 무용으로 회답하며 마음 따뜻한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시니치가 작사한 시, 내 사랑하는 미국의 젊은 지용보살에게 선사한다를 발표했다. 영어로 낭독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병들어가는 세계 속에서 미국 대륙도 또한 그처럼 흔들리면서 아파할 것인가? 일찍이 미국의 천지는 전 세계가 동경하는 신선한 자유와 민주의 상징이었다. 시에서 시니치는 묘법을 소지한 청년에게는 사랑하는 조국, 미국을, 세계를 소생시킬 사명이 있다고 외쳤다. 소리 드높이 묘법을 봉창하면서 그리고 사회라는 대지에 발을 내디디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꽃을 피우면서 이 사람을 위해 저 사람을 위해 저 마을 사람을 위해 저 멀리 있는 벗을 위해 달려가서 말하고 계속 외쳐야 한다. 이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미국은 세계의 축도이며 이곳에서 펼쳐지는 다른 민족과의 결합과 연대 속에 세계 평화를 향한 도식이 있다고 노래했다. 인류의 평화라고 해도 어딘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편견이나 차별, 증오와 갈등을 극복하여 주위 사람들을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시니치는 계속해서 노래했다. 의견이 다를지라도 확고한 목적 하나만큼은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대들이여. 오늘도 배워라. 오늘도 움직여라. 오늘도 일하라. 그리고 오늘도 한 걸음 의미 있는 전진을, 내일도 또 한 걸음 명랑한 전진을, 존극한 묘법과 날마다 명합하면서 수렁 같은 사회 속에 꽃피는 연화처럼 자기의 존귀한 완성을 향한 고개를 땀을 흘리며 올라야 한다. 신앙이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 무엇에도 분동되지 않는 것이다. 그 무엇도 타고 넘는 힘이다. 그 무엇도 해결하는 원천이다. 그 무엇에도 승리하고 이겨내는 통쾌한 인생 행로의 엔진이다.